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이 됐습니다. KBS 제주방송총국은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을 점검하는 기획뉴스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문준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문 기자,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평가도 그 취지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후보자 때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공약을 많이 내고 또 유세도 자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죠. 그런데 막상 뽑고 나면 자기 지역구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기자긴 하지만요, 제 지역구 의원의 활동 내역을 하나하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점검하는 뉴스를 마련해봤습니다.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서 평가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했나요? 네, 사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살펴볼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생각한 국회의원의 핵심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네. 입법이었고요. 그다음이 권력 감시와 견제였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와 관련한 활동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뉴스로 다뤄왔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네. 지금까지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냈는지, 이 가운데 대표 발의한 법안은 무엇인지, 또 총선 당시 약속한 핵심 공약들은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 평가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건수, 또 예산을 얼마나 따왔는지 등의 객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정량 평가뿐만이 아니고요. 당내 활동은 어떤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또 전문 분야는 뭔지, 이런 정성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네.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의원별로 발의했던 법안 현황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송재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가운데 3건이 이미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같거나 비슷했습니다. 네. 오영은 의원 역시 7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4건은 오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네. 위성군 의원은 두 의원보다 2배 높은 15건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절반이 내용이 비슷하거나 재발의한 법안들이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이 법안이 실제 가결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시민분들께서도 저희 보도를 보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이런 법안을 냈구나, 또 나중에 이 법안이 실제로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제주국회의원 3명이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재활용해서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예, 일단 새 의원 모두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재발의하거나 비슷한 법안을 냈다는 그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송재호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임기 내 통과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네. 재선 의원인 오영훈 의원은 지난 20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 여건에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비슷한 법안이 올라오고 또 단어나 글자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고요. 네. 또 지역 주민들에게 공약한 법안이기 때문에 재발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20대 국회 발의된 법안이 2만 4천여 개였거든요. 네. 이 가운데 8,800여 개의 법안만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15,000여 개의 법안이 폐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법안이 통과된 거, 그러니까 처리된 게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폐기되는 것도 상당수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 부분이 저희가 법안 발의를 살펴봐야겠다라고 고민한 지점인데요. 네. 15대 국회만 해도 입법 발의가 800건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런데 8년 만인 18대에는 10,000건을 돌파했고요. 20대 때는 2만 건을 넘었거든요. 당연히 폐기된 법안도 해마다 기록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각 의원실마다 어떤 법안에 대한 입법 발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상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선출직 평가 기준에 발의 건수를 넣거나 또 시민단체에서 발의 건수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 활동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실별로 경쟁적으로 과잉 입법을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법안인데 조항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눠서 내는 쪼개기 법안, 또 토시 바꾸기, 폐기 법안을 의도적으로 발의하는 사례 등인데요. 네. 이에 대한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 발의 여부를 취재하게 된 겁니다. 네.
20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실이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4만 건의 법안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절반이 이미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있거나 헌법과 상치되거나 또 개정 취지나 개념이 모호해서 처리한 법안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주는 어떤 상 중에서 이런 정량 평가는 좀 뺀 걸로 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충실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법안 발의를 위한 사전 토론회나 뭐 세미나 같은 좀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입법 그리고 정책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의원들이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안 발의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의원별로 제시했던 핵심 공약에 대한 사항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송재호 의원인데요. 네. 송 의원은 총선 당시에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네. 지난 8월 정부의 반려로 무산됐습니다.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해 지정된 선례가 없었던 점 등을 무산 이유로 들었는데요. 네. 송 의원은 앞으로 서비스 산업도 산업위기 대응 지역에 넣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부처에서 이뤄졌다고 다소 아쉬운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송 의원은 또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권한을 갖춘 장관급 행정위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 10조 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기관을 현재 기재부에서 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제주 등 지역 발전에 보다 쉽게 관련 예산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주시 오영훈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다 아시는 것처럼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3명의 의원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기도 했고요. 예, 맞습니다. 네. 다만 지역구 사업으로 가보면 총선 때 SK 물류센터 부지 이전 공약이 있었는데요. 네.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대체지를 찾는 듯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의 차질을 빚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의원은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할 핵심 과제로 4.3 특별법과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럼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군 의원도 살펴볼까요? 예, 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5건의 법안 발의 가운데요. 부동산 소유권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원안 가결됐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난 총선 당시에 위 의원의 핵심 공약이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서귀포 유치였습니다. 네. 제주대 측은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약학대학 캠퍼스 전체 이전은 여전히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1, 2학년 학생들이 교양 과목을 들어야 하고요. 또 약대가 6년제이기 때문에 실습 문제가 걸려 있어 전체 이전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위 의원은 제주대 약대 서귀포 유치를 위해서 현재 3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네. 전체 학년 이전이 어렵다면 일부 학년이라도 유치해서 서귀포를 바이오 생약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비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기 내에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약속한 공약들을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도 정기적인 활동 평가를 또 부탁드립니다. 문재영 기자 고생했습니다.